비가 벽처럼 쏟아지는 저녁 MBS 방송센터 앞. 이서연은 세 살배기 아들 준우를 품에 안고 거의 뛰다시피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고 전 남편은 연락 두절. 오늘은 탐사엔 새 연출자 최종 기획 발표 날이었습니다. 6달을 갈아 넣은 기회였지만 아이를 맡길 곳은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엄마 발표만 하고 나오자. 유리로 둘러싸인 MBS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카메라맨, 기자들 사이에서 아이를 안고 선 서연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MBS 메인 앵커 강시우. 5년 전 홍수 피해 현장, 그 밤. 그리고 다음 날 미안하다라는 문자 한 줄만 남기고 사라졌던 남자. 시우는 젖은 머리, 품 안에 아이 굳어있는 서연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것 하시죠.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한 듯 했지만 시선은 분명 서연과 아이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4층. 작은 대기실 한 칸을 찾아 준우를 앉혔습니다. 엄마 옆방에서 이야기만 하고 올게. 여기서 그림 그리자. 아이에게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쥐어주고 서연은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 안에 끝낸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B-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지원자 몇 명과 보도국 핵심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보도국장 마상훈, 그 옆에 탐사엔 책임 PD, 그리고 강시우. 발표 순서 4번. 앞선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서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영상기자 이서연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획은 광고, 권력, 그리고 침묵하는 뉴스룸입니다. 첫 슬라이드. 탁한 하천과 뒤편 거대한 화학공장 굴뚝. 5년 전 물고기 떼죽음 사건, 사라진 후속 보도, 그리고 그 이후로 늘어난 광고. 이 기획은 타 방송사뿐 아니라 MBS 자신도 다룹니다. 우리가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누가 결정했는지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상훈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서연 씨. 네. 우리 방송 이름이 들어간 건 지나친 자기 고발 아닙니까? 내부 자료도 마음대로 들여다본 것 같은데 보안 위반이라는 자각은 있으시죠? 팩트에 기반해 작업했습니다. 보도국 자료는 제 취재의 일부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둘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안 문제는 나중에 확인하고 오늘은 기획만 보죠. 강시우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에 돌아가려 할 때 그가 물었습니다. 이 기획, 그때 홍수 피해 현장에서 시작한 겁니까? 잠시 침묵 뒤 서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 그때 끝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끝내고 싶어서요. 시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 후 대기실로 돌아오니 준우가 스케치북 위에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햄버거 먹고 싶어. 아이를 깨워 가방을 정리하는데 문이 살짝 열리며 시우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시우의 시선이 준우에게 멈췄습니다. 눈, 인매, 머리카락 방향까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이 몇 살입니까? 3살 반입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발표 좋았습니다. 다만 내부 자료 접근은 보도국에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대표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공기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겠죠. 실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고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 며칠 뒤 카페에서 편집을 하던 서연은 유튜브 추천 영상을 눌렀다가 얼어붙었습니다. TBS 탐사 깊이 파기 광고가 막은 진실. 화면 속 하천, 멘트 구조, 자료 구성이 자신의 기획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제목과 진행자만 다를 뿐 뼈대는 그대로였습니다. 내 기획이 저기로 나갔다.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MBS 보도국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마상훈 국장, 인사팀장, 법무팀 직원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상훈이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까? TBS 어제 방송. 맞습니다. 우리한테 제출된 기획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연이라 보기 어렵죠. 프리랜서가 내부 자료를 들고 경쟁사에 넘겼다면 이건 업계에서 매장감입니다. 법무팀이 덧붙였습니다. 편집 서버 로그를 확인해보니 이서현 씨 계정으로 기획 파일이 열림 저장 외부 IP 전송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로그는 거짓말 안 합니다. 서현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원룸 천장에서 새는 물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누가 왜 내 계정을 썼지? 메일함에는 소명 요청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기한 내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서연입니다. 나 강시호입니다.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제 회의 대충 들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안건 중 하나가 프리랜서 기획 유출이고요. 저를 자르시겠다는 거군요. 프리랜서는 해고가 아니라 그냥 다시 안 부르는 겁니다. 쓴웃음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더 씁쓸하네요. 한동안 침묵. 시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매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로그 기획, TBS 방송 타이밍 누군가가 당신이 범인인 그림을 너무 정성껏 만들어놨습니다. 48시간 동안 내 이름으로 임시 내부 접근권을 드리겠습니다. 편집 서버, 재무 시스템 로그까지. 그 안에서 당신이 억울하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못하면요? 그땐 이사회에서 당신이든 국장이든 누구든 책임자를 직접 지목하겠습니다. 내 이름 걸고. 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잠시 침묵 뒤 짧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도망쳤던 걸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니까요. 그리고 아이나이가 애매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어린이집에 준우를 맡기고 새벽부터 MBS에 들어갔습니다. 보안팀이 안내한 작은 방에서 임시 계정 정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자신의 계정 접근 기록. 자신이 있었던 낮 시간 외에 밤 11시와 새벽 2시에도 이서연 계정이 편집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출입 게이트 기록을 대조하자 그 시간대 출입 4번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11 보도국장 마상훈. 내 계정으로 들어간 사람, 국장. 직접 PC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편집 서버의 최근 열린 파일 목록에는 사용자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마상훈 계정으로 서연의 기획서 파일이 여러 차례 열렸다 닫힌 기록. 그냥 검토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뒤에 외부 전송 로그까지. 서연은 경로를 좁혀갔습니다. 광고 대행사 X, 어학, TBS와 연관된 계좌, 그리고 MBS와 거래하는 작은 제작사들. 그중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버필름 대표 마민지. 마민지. 예전에 복도에서 들었던 이야기. 마상훈 국장 딸 이름이 민지. 에버필름으로 들어오는 돈을 추적하자 광고 대행사 X에서 영상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이 들어온 뒤 MBS, TBS 양쪽으로 다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MBS에는 소액, TBS에는 탐사 자문료. 국장이 내 기획을 대행사에 넘기고 대행사는 딸 회사로 돈을 주고 그 돈으로 TBS에 자문료를 주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걸려온 전화. 찾았습니까? 네. 에버필름 대표맘인지 광고 대행사 X, 어학, TBS까지 다 연결됐어요. 좋습니다. 10시 반 이사회 임시회의에 같이 들어오세요. 오늘은 당신이 원작자라는 걸 공식화하는 자리니까요. 이사회 회의실. 마상훈이 TBS 방송과 서연 기획서를 비교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사성이 심각합니다. 내부 기획이 경쟁사로 유출됐고 이는 프리랜서 이서연 씨의 보안 의식을 의심케 합니다. 몇몇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반대편 문이 열리고 강시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진행,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다만 중대한 누락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눌리고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편집 서버 접근 로그 사용자 이서연 마상훈. 해당 기획 파일에 이서연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 총 5회. 그중 3회는 낮 나머지 2회는 밤 11시와 새벽 2시입니다. 같은 시간대 출입 게이트를 통과한 사람은
211번 마상훈 국장입니다. 마상훈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근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그 시간에 이서연 씨는 집 근처 편의점 CCTV에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IP로 전송된 로그의 실제 사용자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외부 전송 로그 사용자 211 마상훈 국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정도로는.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에버필름 자금 흐름도. 광고 대행사 X에서 에버필름으로, 에버필름에서 MBS TBS로. 에버필름 대표 마민지 씨는 국장님의 따님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백한 페이퍼 컴퍼니 구조입니다. 대행사는 어와 광고를 양쪽 방송사에 나눠주고 국장님은 MBS 내부 기획을 여기로 빼서 TBS에 넘겼습니다. 대가로 딸 회사로 들어간 돈도 확인했습니다. 법무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경비가 들어와 마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조사실로. 나, 강시우, 프리랜서 하나 살리겠다고 날 팔아. 너 미쳤어? 프리랜서 하나가 아닙니다. 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쳤던 사람 하나와 그 아이 인생까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국장이 끌려나가고 난 뒤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서연 씨에 대한 유출 의혹은 오해였군요. 그렇습니다. 시우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그녀의 기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한 장의 서류를 띄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친자 확률 99.997%.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사안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영상기자 이서연 씨의 아들 강준우 군은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멎었습니다. 검사는 제 사비로 의뢰했습니다.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서연 씨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장의 이상한 움직임을 더 일찍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5년 전 홍수 피해 현장에서 한밤에 도망친 것에 대해, 그리고 이번에 동의 없이 검사를 한 것에 대해 모두 죄송합니다. 서연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안도,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따로였습니다. 이사장이 정리했습니다. 이서연 씨, 회사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탐사엔 메인 연출자로 정식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겠습니다. 3개월 후 가을. MBS 옥상 정원에서 준우가 드론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강시우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드론을 따라 뛰며 헉헉거렸습니다. 준우야, 조금만 아빠 체력이 뉴스 생방보다 힘들다. 멀찍이 서연이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탐사엔 연출팀장 이서연. 한때 그녀를 기획 유출 용의자라고 수군대던 동료들은 이제 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국장 공백 이후 재편된 보도국에서 탐사에는 광고와 정치 눈치 덜 보는 팀이 되었습니다. 시우와 서연은 회사에선 철저히 앵커와 연출자로 지냅니다. 서로에게 반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셋이 함께 공원에 나옵니다. 법적 문제의 양육권, 호적 정리는 천천히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팀장님, 다음 아이템도 또 내부 까는 거라면서요? 후배 PD가 웃으며 묻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편집 관행부터요. 다 같이 욕먹죠 뭐. 후배가 돌아가고 서연은 준우와 시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이 싸우는 건 집에서 하시고요. 회사 옥상은 CCTV 있어요. 엄마, 아빠 드론 못 날려. 야, 아빠 원래 촬영 기사였어. 아빠가 더 잘 날려. 거짓말이야. 티격태격 사이에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다 됐고 오늘은 피자 먹으러 가죠. 준우는 버섯 빼달라고 꼭 말하고. 준우가 양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와, 피자. 시우가 서연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말엔 준우랑 같이 내 집 근처 공원 갈까? 홍수 취재 시작했던 데 근처. 좋죠. 대신 그때는 그날 얘기 처음부터 다시 해요.
홍수 현장부터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갑니다. 서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5년 전 아이를 품에 안고 방송국 문을 열던 그날은 모든 걸 잃는 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이 그녀의 커리어를 되찾고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준 출발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 옥상 문을 빠져나옵니다. 앞에 준우, 그 뒤에 서연과 시우. 완벽하지도 깔끔하지도 않은 가족. 하지만 이제 서로를 향해 도망치지 않기로 한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